혹시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표현들이 되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하는 표현인데 혹시 뭐 종교가 있으신가요? 종교요. 아, 제가 종교는 따로 갖고 있지 않은데 집안이 카톨릭 집안이긴 해요. 근데 집안에 네. 수도자가 좀 많아요. 뭐 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녀님 저한테. 계시고 혹시 뭐 네, 수녀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내가 집안에 네, 중학교 때부터 너 음, 수녀원에 와라 이런 권유를 막 수녀원에 받으면서 와라. 예, 자랐어요. 근데 어떠세요? 그 작가님 뭐 제가 사실 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수녀님 하시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근데 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지금 내가 수녀가 됐어도 수도자가 됐어도 그 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살았겠다. 왜 세속에 나와서도 혼자 수도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음, 차라리 그런 조직? 네, 그런 데에서 하나의 일원으로 그럼 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 근데 현재는 뭐요? 저 하나 구원하는 수도자? 예, 그거 예.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것조차도 제게는 버거운 일인 거예요. 근데 아, 이 수녀원에 가는 부분도 나이 30이 넘으면 권유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30이 되기 직전까지 권유를 받았다는 아, 거죠, 제가. 아, 예. 거기 이렇게 그분들도 나름의 이렇게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나이제라도 제가 수녀원에 오면 잘 아, 지낼 것 같다. 적응을 딱 잘할 것 수녀다. 같다. 예. 딱 예. 수녀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내가 수도자로 참 잘 지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분들도 어른들도 저를 어린 저를 보면서 쟤는 딱 수도자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네. 감을 잊지 않았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수녀나 성직자가 되시고 싶은 카톨릭 쪽은 30살 이전에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꼭 30살 전에 한번 좀 아, 도전해 보십시오. 아니요. 30살 된 다음에 들어가도 1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유예 기간이라면은 이제 10년 동안의 수도 생활을 네. 하잖아요. 말하자면 해보고 견습수녀 뭐 이런 식이죠. 아,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이 사람이 평생 종신서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건 전혀 몰라. 그 종신서원이라는 거는 이제 평생 수녀로 네, 살겠다. 사느냐 아 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또 10년 동안 지켜보는 거죠. 저도 그 시간이 참 길어요. 그죠? 네. 와, 여러분 수녀도 수녀 수녀도 10년이나 하여튼 뭐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사촌 중에서도 그 전에 이제 20대에 수녀원에 간 분이 있어요. 근데 10년이 되기 전에 나왔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지금 그 이 네, 얘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 네 우리 여기까지만. 양수련 작가님을 모시고 네. 작가님의 개인적인 얘기 그러니까 작가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가는 그런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수녀 얘기도 나오고 지금 보시는 분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건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양수련 작가님이 어떤 음. 분이신지를 좀 이렇게 재밌게 알고 싶어서 좀 제가 드리고 또 하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영화 시나리오 공모 대상, 영상대전 우수상 이런 상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 주세요. 별거 근데 글을 10년, 20년 쓰다 보면 글 쪽에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글을 한 줄 정도는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이 2018년 한국추리문학상 신예상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그 협회에서 주시는 상인가요? 어떻게 되는 상인가요? 거기 이제 추리작가협회에서 네네. 해마다 그 상을 해요. 네네. 아하. 추리문학대상이라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장편 소설에 대해서 대상을 주고 신예상을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추리 소설을 처음 썼기 때문에 신예상이 그렇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해 이제 예, 아마 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인상처럼 네, 처음 제가 추리 쓰셨을 때. 소설을 쓴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게 예, 거기서 나오는 예.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빨리 대상을 타셔야 되는데, 예. 대상 힘듭니다. 어, 그, 그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그
뭐 예스24니 뭐 작가파 이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록돼 있는데 이런 네. 거 말고 좀 언급해 주시고 싶은 뭐 이력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혹시 좀 이력이요? 나 이런 사람이다 막. 아니요. 저는 어디 아이. 가서 저를 과시하는 이게 성격은 아니에요. 작가님 지금 수녀원 가시겠다고 너무 겸손하시고 이렇게 막 간다고 안 했어요. 아니, 권유를 이제- 받았다라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게 네. 자기 어필을 너무 안 하시고 참 네. 진짜 제가 딱 보면 너무 이렇게 정말 권위 의식 없이 이렇게 네. 정말 이렇게 밝고 이렇게 뭐랄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특징인데 네. 그 권위의식 저 없어요. 예. 왜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권위의식 있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건 뭐 저도 그렇습니다. 예. 권위 의식은 다 싫어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 각자가 쌓아온 이런 이력이나 커리어 때문에 이제 본인이 권위 의식을 부리지 않아도 자연히 이제 생기는 남들이 권위가 챙겨주는 게 권위가 서야지. 그렇죠, 내가 그렇죠. 저게 해서 권위 있다고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작가님 이제 권위를 제가 세워드리려고 이제 좀 노력 중에 있죠. 아 그래요? 네. 없는 분이 어떻게 세울지 궁금하네요. 네. 그 원래 그 어린 시절에 뭐 글을 쓰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혀요. 저는 제가 작가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생각 못 했던 건데, 저는 어릴 때부터 쓸데없는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삶은 심플했는데 어릴 때는 또 나름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고민을 혼자 하고 있는 거죠. 해도 해답도 없고, 하나마다 쓸데없는 진짜 그런 고민들을 어릴 때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왜 어른들은 어른답지 못할까? 제가 보기에 어른다운 어른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 네. 쉽지 않죠 찾기가. 네. 근데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때 이제 도덕 시간에 우리 그런 숙제 많이 받잖아요. 장래 희망 써오기.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숙제가 저 진짜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보통은 뭐 직업 같은 거 하나씩 쓰잖아요. 네. 대통령도 많이 쓰고. 네, 직업을 많이 쓰죠. 근데 저희가 딱 써간 거는 뭐였냐면 이 사회에 리더가 되는 걸 썼어요. 모범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 장래희망에다가 예. 이 사회의 모범적인 리더 이렇게 쓰셨다고요? 네. 와, 그렇게 선생님. 썼는데 써가지고 갔죠. 선생님 뭐라 하시는가요? 선생님 뭐랬는지 알아요? 도덕 선생님.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잘못했다 너. 다시 써와라.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뭐요? 생각이 많은 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내 숙제가 왜 잘못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게 그거 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예, 그때 딱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내가 한 약속 이거만큼은 내가 그래도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다. 그랬는데 도덕 선생님이 다시 써오라고 계속 빠꾸 이런 거예요. 제가 다른 애들이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봤어요. 네네. 봤더니 다 직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뭐 간호사, 변호사, 아니면 뭐 선생님, 기타 등등 화가 뭐 이런 식의 장래 희망을 써온 거죠. 근데 사실상 장래희망 직업이라고 물어본 거죠, 사실상 그죠? 그렇게 했다면은 뭐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장래희망이라는 게 네. 뭐가 되고 싶냐가 직업은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제가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그런 삶을 추구할 수는 있는 건데 직업적인 거를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한테 선택을 하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저는 제가 작가가 돼야겠다 결심한 것도 27이에요. 빨리 그러니까- 하셨네요. 27 정도. 네, 그때서야 제가 어떤 직업을 갖겠다라는 거를 그때 선택했기 때문에 네네. 그 14, 13살의 저한테는 그 숙제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 숙제가 왜 잘못됐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진짜 근데 네. 야, 이거는 뭐 얘기로 써도 될 만큼 네. 너무 훌륭한 장래 희망을 써내셨는데
잘못됐다. 네. 저는 사실 그때 저는 전자공학도라고 썼어요. 전자공학. 그래서 전자공학과를 갔고 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전자공학을 안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아.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에 네.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사실 네. 그런 생각을 음. 정말 거의 30대 다 돼서야 음. 내가 직업적으로 하겠지만 내가 좋아서 할 만한 일은 아니구나를 막 배워 나갔는데 네. 굉장히 어린 시절에 굉장히 훌륭하셨네요. 좀 사고가 좀 남다른 그때부터 네. 철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철학적이었다. 네. 그러다 아. 보니까 진짜 뭘 해야 된다. 그 숙제가 어떻게 끝났냐면 결국 그래서 딱지를 맞다가 거절을 당했으니 결국 떠낸 게 이제 간호사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간호사에 대해 뜻이 없고 수녀도 아니고 네, 수녀가 되는 것도 꿈에 없는데 철학가 뭐 이런 거 쓰시지. 그 철학가 같은 거는 그 당시에는 그런 그치. 생각을 또 못했던 거지. 지금 와서 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면모가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할 뿐이지 네. 그 당시에는 내가 철학가가 돼야겠다? 감히 그때는 어려웠던 예. 나이죠. 예. 제가 어릴 때는 그 동네에 무슨 철학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철학자가 되면 저는 철학관을 차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예. 저를 비롯한 그 당시에는 철학자라는 게 좀 뭐 되게 돈도 안 되고 되게 희한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철학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었죠 어릴 때는. 그렇군요. 네.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를 그러니까 어쨌거나 시나리오를 좀 쓰시고 네. 또 심지어는 거의 시나리오 작법책이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시절에 거의 최초로 한국이 쓴 그렇죠. 한국 작가가 사람이 쓴 뭐 시나리오 작법 작법이요. 이런 게 없은 시절에 네. 거의 최초로 이제 작법서를 쓰신 거잖아요. 최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거의 최초로라고. 네. 예. 근데 그 무렵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번역된 그 작법서들이 대부분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네. 뭐 그 교과서 비슷하게 이렇게 써왔던 그런 식이죠. 네. 그때 시나리오 작법책을 쓰셨는데 네. 이게 저기 일반적으로 보면 시나리오 작법서를 쓰는 사람은 뭐 이렇게 엄청 유명한 드라마 작가거나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근데 노하우도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 네. 어떤 그 작가의 이름값으로 이게 사실은 또 뭐 책도 많이 팔릴 거라는 기대를 갖고 아마 음. 출판사에서 하실 거고 그런데 이 시나리오 작법책을 사실은 뭐 뜬금없이 네, 쓰시게 그게 된 저의 첫 책이에요. 아니, 제가 심지어- 책을 낸 게 시나리오 작법서가 처음이었어요. 뭐 소설이건 뭐 다른 그게 없이 시나리오 네. 작법책을 처음으로 쓰셨단 말이죠. 그쵸. 저는 굉장히 이게 신기했어요. 이게 희한하다. 아. 어떻게 이게 어떤 뭐 시나리오로 시나리오 작품집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작법을 알려주마 뭐 이런 어떤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 작법서가 먼저 나오게 된 계기나 뭐 이유가 있나요? 있어요. 그냥 혼자서 내가 시나리오 작법서를 쓰겠어 이러시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제가 30 초반쯤에 작가교육원을 다녔어요. 시나리오 네. 작가교육원을 다녔는데 2년 동안을 공부를 하고 영화 쪽 일을 참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영화 그동안 일을, 내가 해왔던 일이 있고 영화 쪽 일과는 관계가 좀 소원한 상황이어서 내가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 해도 잘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때는 그 기자 하시던 시절이셨던 건가요? 그때는 출판사에 근무했었어요. 출판사에. 네. 아, 출판하고 학원하고 겸해서 있던 그때 제가 그러니까 주경야독을 그때 한 거예요. 30 초반쯤에 저녁에는 시나리오를 배우고 낮에 가서는 일하고 뭐 이런 식의. 이게 자꾸 무난하게 별 탈 없이 쭉 지내오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다양한 일들을 그런가요? 심지어 주경야독 얘기까지 지금 나오게 되는데 네. 아니, 어쨌거나 이게 그 표현을 상황에서 하자면 네네. 주경야독인 거죠. 시나리오 공부를 이렇게 네. 하셨고 그렇다고 책이 나오진 않잖아요 작법서가. 네. 근데 그 무렵에
공부를 2년 동안 시나리오를 배우면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내가 정작 궁금한 건 왜 안 알려줄까? 시나리오를 실제로 쓸 때 네. 필요한 것들. 네. 근데 그거를 질문하면 되잖아요. 어. 근데 질문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 고민이 있는데 네. 선생님한테 질문을.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아.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아, 예, 예. 네. 그래서 단순히 글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상이라는 그런 매체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참 생소한 분야여서 질문도 어려웠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글 쓰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를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물어보긴 창피하지만 진짜 사소한 것들. 그래서 왜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그들은 친절하게 처음 새로운 영역에 발을 디디면 1, 2, 3가 그쵸. 다 궁금하잖아요. 용어 하나하나가 다.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알려주는 분들은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어떤 것들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네. 넘어가는 것들을 네, 그쵸. 이제 저거는 이제 처음 이쪽에 입문한 사람한테는 이런 것도 다 알려줘야 돼 이런 생각을. 네, 아주 기초적인 거. 그래서 그래, 그 의문을 갖고 제가 시나리오 작법서를 이제 인터넷에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아, 책을 그냥 바로 네. 막 집필하신 게 아니라. 예. 네. 그래서 인터넷에 막 그냥 왜 영화 일을 하고 있는 싶은데 기회는 안 주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공부한 거를 정리하는 차원? 네네. 네. 인터넷이라면 뭐 어떤 뭐 카페나 뭐 이런데. 아니 그때 당시에 개인 블로그 아니면 뭐 예. 어디다 올리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야후가 있었어요. 예. 야후. 그리고 야후 코리아. 네, 야후 코리아도 있었고 또 영화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올렸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디가 시작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뭐 포털이나 카페 뭐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지금처럼 뭐 블로그다, 브런치다 네네.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구나. 근데 일종의 그들의 커뮤니티 있는 공간에서 쓰신 거네요, 그러면. 커뮤니티 있는 공간. 그것도 아니에요. 네, 커뮤니티가 있는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보여지는 공간이었던 뭐 어딘가에 거예요. 게시판에다가. 네, 영화 옛날에- 관련 사이트에 이렇게 연재를 쭉 했었어요. 그 사이트에 있는 BBS 흔히 얘기하는 네, 그 공간 이제 글 쓸 수 있는 공간 주면 거기다가. 제 개인 공간은 아니었던 그렇죠. 거죠. 이제 누구나 올릴 수 있는. 네. 아하.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거를 올리실 때 네. 이거를 꾸준히 쓰다 보면 뭔가 어떤 나만의 콘텐츠가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정말 그냥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나도 그냥 내 기록할 겸 누군가 보면 도움이 될 겸 그냥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아니면 요거를 내 콘텐츠로 어떤 그 개념이 있으셨든지. 두 가지 다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나를 행동으로 옮길 때 과연 이 일을 내가 왜 하는가 이것도 생각하지만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발생할 일들까지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네. 생각을 해가면서. 네. 그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올리셨겠네요, 그래도. 좀 네, 정리를 하셔가지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네네. 나름 선에서는 그 당시에 그래도 단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제일 궁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쓴 거죠. 거의 뭐 Q&A처럼 이렇게 네.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초보 완전 입문자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작법서일 수가 있겠네요. 입문 작법서로. 작법서라기보다는 형식서라는 게 맞을 거예요. 시나리오 형식서. 그렇지. 예. 아예 입문자들은 네. 뭐 작법에 대해서보다도 최소한의 어떤 갖춰야 될 것들이나 그런 네. 것들 저게 이렇게 맞춰줘야 한다라는 것 정도는 네.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보통은 이제 네. 진행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뭐 창작에 대한 어떤 깊은 해안이나 철학 이런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내용, 시나리오에 관련된 형식적인 내용들을 주로 네네. 담고 있으니까 거의 최소한의 가이드 같은. 네, 가이드가 되는 거구나. 거죠. 내가 시나리오 쓰겠어 하면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지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그들의 몫이고 예, 그렇죠, 예, 예. 이 최소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꾸리면 되는 거야라는 그 밥상을 얘기죠. 요렇게 차려라. 네, 이렇게 해라. 예, 밥은 예. 니들이 알아서 해 먹고. 네. 이런 내용으로 예, 예. 작법서를 쓰셨고, 그 작법서 기본 작법서 말고 네. 저기 뭐야 그 스토리텔링 책도 있으시던데. 그거는 이제 제가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작법서를 쓰시고 나서 이제 강연도 하시게 된 건가요? 예, 그렇죠. 강의. 저는 제가 창작물 소설이나 뭐 시나리오를 특별히 대비하지 않던 시절부터 그 책을 냄과 동시에 제가 그냥 기성 작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 등단했냐 이러면은 대답하기 애매해요. 곤란해요. 책이 나온 네. 시기가 등단이지 뭐. 아니요. 근데 강의도 저술은 하시는데. 또 등단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니까 작가로서의 저기는 또 아닌 거예요. 이게 또 실용서는 따로 빼나요 또? 저는 그래요. 실용서는 어쨌거나 지식 전달, 정보 전달 뭐 이런 거잖아요. 창작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등단 뭐 이런 게 애매하다 말하기가.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니까 온갖 잡글을 다 쓰다 보니 어느 날 작가라는 이름이 나한테 붙었더라. 뭐 예. 글을 쓰시면 공식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 작가님이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건호 작가님 뵈면은 소설가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작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작가는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네. 잡스럽다. 네. 맞아요. 잡스럽게 다 쓰는 분이 작가고 나는 네. 소설가라고 불러달라.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거 듣고 그래서 정건우 소설가님 하는 게 이게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너무 뭐랄까 익숙하고 편하고 해서 그렇긴 한데.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글과 관련된 일은 전부 다예요. 기획에서부터 뭐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책도 쓰는데 뭐요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일반 소설도 쓰고 뭐 그리고 동화도 실용서도 쓰고 뭐 시나리오도 쓰고 아니면 일반 뭐 작법서도 쓰고 그러네요. 이러니까 제가 어느 하나 그냥 특별히 저는 소설가로 불러주세요.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할 그렇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구분이 얘기하면 모호해요. 거기 벗어난 일도 내가 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게 참 모르겠어. 네. 양수는 수녀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글 쓰는 수행자. 참. 예. 양수는 저는 소설가도 아니고 수행자님. 그냥 글 쓰는 수행자. 수행자님. 글 수행자님. 네. 이름을 작법서를 저도 한번 읽어보고 이름 작법을 좀 잘 해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곧 출간될 책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출간요? 네. 출간하고 싶은 책들이 많죠. 원고가 있으니까. 확정된 건 없나요 아직까지? 네, 아직 아하. 확정은 되고 출판사를 찾고 있습니다. 네줄 출판사를 찾고 이게 참 있습니다. 양수 작가님이 막 그 다작을 하시는 작가님은 아니세요, 그죠? 네,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철학적으로 고민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이 이제 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출판사를 찾고 싶다. 자, 좋은 네. 출판사를 만나서 그런 출판사. 제가 갖고 있는 책을 내는 네, 거죠. 지금 이야기 잘 끝까지 내줄 지금 막 준비해놨는데 이게. 네, 지금. 출판사를 찾는 거. 네네. 그럼 네. 그 주로 준비해오신 이 글들이 여전히 장르 소설 쪽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따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써놓은 거는 이제 판타지물이 있어요. 네, 청소년 판타지물이 있고, 공제 이어 판타지 쪽으로 이제 또. 네, 또 하나는 그냥 일반 미터리 소설? 네, 또 하나 밀리터리 소설요? 미니터리. 아니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아니고 미스터리 미스터리 소설. 소설. 미스터리 네, 소설. 네. 아하. 완전 정통 추리는 아니고, 네네. 네. 그냥 일반 소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SF나 호러나 뭐 또 다른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뭐 특별히 작가님 앞으로
어차피 여러 가지 썼는데 네. 이번엔 이런 거 한번 또 써보고 싶어. 이런 거 혹시 있으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은 안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아. 출판사나 이제 원고 청탁의 의뢰가 올 때 이런 원고를 써주세요. 이런 소재, 어떤 주제 이럴 때는 거기에 부합하는 원고를 쓰려고 노력하지만 네네. 그냥 제가 쓸 때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이야기의 소재 아니면 캐릭터 이것을 이야기를 꾸려 나가는데 어떤 장르가 잘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일단 원천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의 소스를 이거를 멜로를 푸는 게 좋을까? 스릴러로 푸는 게 좋을까? 미스터리로 푸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일반 스문학으로 푸는 게 좋을까?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거죠. 이게 장르나 어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구적으로 예, 부수적인 부수적으로 쓰는 장르고, 것이고 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메시지가 얼마나 돋보이는, 효과적으로 예.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네, 선택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렇군요. 야, 음. 오늘 뭐 그냥 얘기하시는데 뭐 하여튼 많이 배웁니다. 요런 왜냐면 제가 네, 뭐 당장에 글을 써서 작가가 되려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책을 읽고 이제 뭐 책 리뷰나 이런 걸 쓰다 보면 네. 이런 또 말씀들을 딱 들어가지고 아. 싹또 풀면 또 고급지게 네. 제가 고급지지 않아서. 아는 척 뭐 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 또 팁들을 저도 또 많이 네. 깨닫게 되네요. 네. 앞으로 사실은 좀 작가님 모시고 작가님 작품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얘기 듣고 싶고 소개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작법 얘기도 왜냐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책을 사고 읽으시는 분은 참 갈수록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글이나 책을 쓰고 싶다 책을 내고 싶다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예. 한 번은 써야죠. 모두가 창작하고 싶어하고 네. 표현하고 싶어하고 그런 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 그러신 것 같고. 근데 그 점을 이해는 해요, 저는. 왜 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네네. 누구한테도 컨트롤 받지 않고 내 세계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저는 전 국민이 한 번쯤은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 중심이 생기거든요. 네. 예. 전 국민 소설 한 편 쓰기 운동. 그 책 한 권 협회. 쓰기 운동도 있긴 책 한 했었죠. 책 한 권 쓰기 있나요? 네. 한 거야겠네. 예. 1인 1책 쓰기 이런 운동을 벌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 책을 쓴다는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나를 성찰하고 나의 나아갈 방향을 안다는 거죠. 그거의 어떤 예. 결과물로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작법 같은 얘기도 조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네. 이제 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투적인데 그래도 또 작가 지망생들 글을 쓰고 소설로 등단하거나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또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뭐 브런치 작가도 사실은 뭐 네.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그냥 네.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작가 지망생들 이게 또 어떤 들려주실 수 있는 네. 그 핑계로 제가 듣고 싶은 네. 그런 얘기도 제가 아는 있고 만큼만. 그리고 또 네. 작가님이 또 간직하고 계신 작가님만의 서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책들 뭐 이런 네. 작품들 영화들 뭐 이런 것도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좀 더 많은 경험과 네. 작품이 있는 작가를 섭외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게요. 네. 뭐 유명한 작가님이라고 해서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물론 양손 작가님이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오늘 참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세팅을 하고 지금 음질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금 장담하지 못한 상태로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혹시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간단하게. 재밌었어요. 저는 남한테 제 얘기를 이렇게 들려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수행하는 사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엄청 잘하시는데 어디서 뭐 네. 되게 많이 하신 것처럼. 네, 근데 멍석을 깔아주면 네. 안 하진 않아요. 네.
저의 무대를 누군가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정성을 들여서. 네. 그러니까 예, 저도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놓지만 평상시에 남들한테 비주얼 보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더 좋은 예, 상황 속에서 더 나눠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기대가 되나요? 아유, 다음 얘기. 아유, 저는 엄청 기대되죠. 네. 이제 우리 감사합니다. 같이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봐주실지는 정말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예, 피드백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특히 뭐 기술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별로더라 이런 얘기는 해주셔도 크게 나아질 확률이 별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의견을 소중하게 듣겠고요.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감사합니다. 예, 빠른 시기에 좋은 기회로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